네, 불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13쪽부터 17쪽까지 책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그 읽었던 내용을 한 줄씩 선생님이랑 함께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에 집중을 하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 13쪽을 봅시다.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래에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경우에 두루 효력을 나타내는 어떤 대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다 이 한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실제로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말도 일부 맞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잘 없지만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특징이 있으면 과연 이걸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 본문을 쓴 사람, 작가는 권용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네요. 인문학자이고 한국 문학을 전공하였고 문학, 문화, 철학 등에 관심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대요. 그 주요 저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여자분인 것 같네요. 그림이라고 해야겠다. 사진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볼 텐데, 이 본문의 갈래는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설명문,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것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읽어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느끼기에 이 글은 굉장히 교훈을 전달해주는 글인 것 같아. 어떤 교훈이야? 너네 다 읽어서 알잖아. 책 열심히 읽으렴. 책 읽는 것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게 있단다. 우리의 학습 활동처럼, 학습 목표처럼.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겠죠. 자, 그러면 밑에부터 읽어볼 텐데, 이 글 역시 우리 중간고사 때 기하 했었잖아. 기하 문제의 심각성 그것처럼 처음과 중간, 가운데, 중간이라고도 하죠. 끝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 기하할 때 봤던 거나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앞으로 말할 거에 대한 약간의 소개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중간, 가운데 부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 주제들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처음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친구들,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오거나 금세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 꼬이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얘들아, 글이 조금 독특해. 시작하는 부분에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리를 친근하게 부르고 있네. 그리고 또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오늘 하고 꼬이지? 하면서 물어보고도 있어요. 꼬이지?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고 호칭, 이런 거 우리 호칭이라고 하잖아. 친근하게 부르고 질문을 전달하고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우리한테 뭔가 가깝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친구들 이렇게 친근한 호칭도 부르고, 비비 꼬이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대답도 좀 요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만한 부분이 나왔네요. 특히 숙제로 독후감을 써야 할 때, 우리 해봤잖아. 동백꽃 서평 썼잖아. 그치?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 더 힘들고 더 읽기가 싫지?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약간 진하게 될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되게 공감을 유도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읽는 이의 경험을 떠올리게 자꾸 해. 숙제로 독후감 써야 할 때 이거. 그리고 엄마가 억지로 책 읽으라고 할 때 이런 경험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공감을 유도해요. 처음 부분에서 요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네. 친구들 비비꼬이지? 더 읽기가 싫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맞잖아. 너네 책 안 읽진 않잖아. 벌써 지난 시간만 해도 책 읽었잖아. 이거 교과서. 왜? 또 물어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며 또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 맞지? 근데 얘들아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며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어. 나열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뭘 알려주고 있냐면 여기 부분에서는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책을 읽는 목적. 맞잖아. 무슨 목적이야? 이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목적 1. 공부 잘하기 위해서 목적 2.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다 목적이잖아. 그래서 목적 1, 목적 2, 목적 3. 목적이 3개나 나오네. 그래서 책을 읽어요. 또 어떤 까닭이 있을까? 또 있대. 그리고 또 질문해. 아주 질문에 맞들렸지. 계속 질문하고 있지. 책 속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니까 또 책을 읽는 목적도 있어. 읽기도 하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읽고 다른 사람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읽고 교양 쌓기 위해서도 읽어. 이것 말고도 세상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셀 수도 없이 많을걸?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책을 읽는 목적 계속하고 있어. 요거를 위해서, 기분 전환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 알기 위해서, 교양 쌓기 위해서. 벌써 얘기한 목적만 해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나 벌써 나오고 있네. 책을 읽는 목적. 그래서 요렇게 많은 목적으로 읽는데요. 책을 읽는 다양한 이유. 맞지? 책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덕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끊을 수 있겠다. 그치? 끊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맨 위에가 처음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가 처음. 그러면 이 다음부터 가운데겠네. 다른 말로 하면 중간. 또 읽어보자. 그러고 보니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 얘들아, 이거 반말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이 반말로 진행한다는 것은 왜 그래? 약간 더 친근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계속 지금 반말하고 있네. 이 글을 쓴 사람이.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덕무야. 이 사람 엄청 중요하거든. 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이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겠죠. 이 사람은 소문난 책벌레였는데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 그럼 얘들아, 이거 앞에서 여러 가지 나열한 거랑 비슷한 건데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계속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열거법이라고 해요. 열거법이라는 건 나열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 저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런 열거 좋아하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은 피자, 치킨, 곱창, 족발, 보쌈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열거.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 근데 이거 얘들아 열거를 해가지고 뭐가 좋은데 열거하고 있는 거야?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건 맨날 책을 봤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네. 그치? 사실 매일 봤다는 거야.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빼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모두 다를 포함하는 강조의 표현이죠.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들어볼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오겠어?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이 나오겠네. 요거를 약간 추측해 보면서 우리 다음 장을 읽어봅시다. 이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적어보자.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 이제 나오겠네. 여기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유익함. 유익하다는 거는 뭐야? 좋은 점이라는 거지. 우리한테 뭔가 이로운 점. 자, 읽어볼게요.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얘들아 좋다. 배고플 때 책 읽으래. 그렇다면 배고픔도 모르게 된대.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조금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소리를 따라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잊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래. 얘들아 너무 좋네. 두 번째 유익함.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눈은 글자에 빠져들고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천만 가지 온갖 상념이 일시에 사라지니 이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래. 난리 났네. 뭐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그치? 또 기침을 할 때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 막히는 바가 없게 되어 기침 소리가 돌연 멎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유익함이다. 얘들아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대. 그러면 정리.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 1번 배고파? 책 읽어. 배고픈 줄 몰라. 추워? 책 읽어. 온몸이 활짝 펴져서 따뜻해져. 걱정 많아? 책 읽어. 온갖 상념이 사라져. 기침 나와? 책 읽어. 기침 소리 멎어. 라는 거야. 얘들아 조금 과장되긴 하지만 이덕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은 이거래. 4가지. 난리도 아니네. 그치?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그치? 어때? 놀랍지 않아? 진짜 놀라워. 그치? 배고프고 춥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게다가 감기까지 걸렸는데 책을 읽으면 다 낫는다니 말이야. 오직 책에 이렇게 열중하다니.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마니아랑 비슷하대. 너네 근데 사실 마니아라는 말도 별로 안 쓰지? 요즘에는 뭐라고 써? 뭐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말은 못하겠어. 약간 추천하고 싶은 말은 아니어서 뭐 아무튼 이덕무는 실제로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불리기도 했대. 얘들아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 이거는 이덕무의 별명이야. 별명. 간서치가 뭔데? 책만 보는 바보. 사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거야. 이제 상황을 알려주나 봐. 이 사람 되게 글을 쓸 때 앞으로 나올 내용이 뭔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상황 이제 알려주겠네. 이덕무는 서자여서 얘들아, 이덕무는 서자였대. 너네 서자 알아? 어렸을 때 홍길동전 배운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홍길동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명대사 기억나? 이 서자라는 거는 엄마, 아빠 요 사이에서 나온 자식, 이거는 서자가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서자는 다른 데에서 또 자식을 낳는 거야. 우리 아가들이 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신분 차별이 있었어. 예전에 이 이덕무 언제적 사람이라 했어. 여기 나와 있잖아. 조선 후기라고 여기 나와 있지. 어디 갔냐? 여기 조선 후기. 조선시대는 아직 신분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 이 자식은 과거에도 급제할 수 있고 되게 대우를 받았어. 근데 두 번째 부인한테 나온 자식은 서자라고 해가지고 신분 차별받았어. 그래서 읽어볼게.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서자여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어떡해. 너무 똑똑하더라도 이 신분 제약 때문에 적어놓자. 신분 차별. 이 신분 차별 때문에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나 가난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돈을 벌 수가 없었단 뜻이겠지. 아무리 서자여도 양반은 양반이야. 아빠가 양반이니까 본인도 그 신분은 이어받았어. 그런데 서자여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거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럴 때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네.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것이 바로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었대. 그러면 이게 바로 이덕무가,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가 책만 모르는 바보, 책만 보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네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겠네. 이러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준 거는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책만 보는 바보가 된 거야. 책만 보는 바보 뭐라고? 간서치라고. 맞지? 그래서 요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 나오고 있네요. 넘어가 보자. 또 초록 색깔 나와. 또 초록색. 자, 여기는 뭔가 이덕무의 일기 같은 건가 봐. 그치?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지극히 슬픈 일이 닥치면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막하기만 해서 그저 한 뼘 땅이라도 있으면 뚫고 들어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하지만 나는 다행히도 두 눈이 있어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내 슬픈 마음을 위로하며 조용히 책을 읽는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된다. 내가 온갖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도 만일 서책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면 장차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너네도 뭔가 걱정이 있고 하면은 왜 집 밖에도 나오기 싫고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고 싶잖아. 선생님이 약간 그러는데 이덕무도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책을 읽었대. 나는 지극히 슬프더라도 한 권의 책을 들고 이렇게 했대. 이거는 뭔가 이덕무가 슬픔을 다스린 방법이지. 이덕무가 슬픔 다스린 방법.
그것은 바로 책 읽기였다. 그러다 보면 절망스러운 마음이 안정됐대. 그래가지고 되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이 초록색은 이덕노에게 위로가 된 책 읽기. 얘들아, 너네도 힘들 때 어떤 봤던 책이 위로가 된 적이 있어? 선생님은 사실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좀 슬픈 일이 있거나 좀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이랬을 때 혼자 조용히 책을 좀 재밌는 거를 근데 선생님이 읽고 좀 위로를 받았어. 웃긴 책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읽고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넘어가 봅시다. 친구들은 계속 친구들 얘기하고 있네. 우리한테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 그치? 친구들은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 또 물어보네. 이분은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그럴 때 달리기를 한대. 마음을 다스릴 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줄 건가 봐.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근데 난 절대 아닐 것 같아. 선생님은 힘들 때 달리기를 하면 진짜 더 힘들어서 큰일 날 것 같아. 절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방법은 아닌데 뭐 아무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노래를 부른대. 이거는 약간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 너네는 어때? 선생님 약간 지금은 안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노래방 가서 엄청 시끄럽고 높은 노래 이런 거 막 부르면은 스트레스 막 해소돼. 소리 지르고 그러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거북해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대. 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이덕무는 달리기나 노래를 하는 대신에 책을 읽었대. 우리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한두 권쯤 정해주는 건 어떨까? 얘들아 진짜 어떨까? 이거 추천해봐. 그리고 좀 힘들 때 읽었을 때 위로되는 책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알려줘. 그럼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공유해줄게. 아주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책으로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이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조금씩 읽어보는 거야 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형광펜 쳤던 거는 다 어떤 거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1, 2, 3. 얘들아, 너네는 마음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 이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먹는 거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 막 달달한 거 엄청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막 퍼먹고 베라 이런 거 엄청 먹고 이러면 좀 괜찮아지지 않아? 대신에 살쪄서 또 다른 우울이 찾아오긴 하지만 뭐 아무튼 또 넘어가 보자.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걱정이나 근심도 있고 그 책에 푹 빠지잖아.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다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혹시 알아? 또 물어봐. 글을 읽던 중 갑자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 얘들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책 읽기를 권유하는 이유. 왜 권유하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봐봐라.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지도 모르고 갑자기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도 책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꼭 그 순간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근데 이건 진짜 맞아. 선생님도 이거는 공감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몸이 기억한다고 했지? 또 물어보네. 속으로 읽거나 마음의 눈으로 읽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 혹은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면서 우리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는 거지. 이 부분 보자. 얘들아 근데 이런 책은 선생님은 뭐 있냐면 약간 명언집 같은 거 또는 되게 수필,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이 좀 오랜 시간 지났을 때 기억이 나면서 도움이 되더라고. 왜냐면
소설은 사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약간 꾸며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수필, 에세이 같은 걸로 쓰면 그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여행을 하면서 그 감정들을 기록해 놓은 에세이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해. 그런 거 읽으면 내가 직접 여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깨닫는 거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읽었던 책이 도움이 된 경우, 옛날에 읽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뭐 이런 것들 계속 읽어볼게. 이덕무는 마음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아까 막 근심 걱정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침할 때도 읽으면 기침 낫는다고 했잖아. 특히 감기에 걸려서 기침할 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몸속에 기운이 잘 흐르게 되어서 기침이 멎게 된다는 거야. 친구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봐. 정말 기침이 멎는지 얘들아 한번 해봐. 근데 너무 아프면 절대 안 돼. 너무 아플 때 뭐 약 먹어야 되는데 약 안 먹고 또 책 읽지 말고,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잖아. 그럼 여기까지다. 가운데 아까 중간 여기까지였네. 그럼 마무리는 이제 끝이다. 여기는 끝 부분 마무리. 이렇게 보니까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제목 우리 제목.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는 건 말할 수도 없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 해결하면 몸의 병도 낫게 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어? 또 물어보지. 그럼 만병통치약인 이유 보자.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져. 이유 1번. 몰랐던 거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아. 2번. 배고픔이나 추위 잊을 수 있어. 3번. 걱정이나 근심 해결해서 몸의 병도 낫게 해. 만병통치약인 이유 1, 2, 3, 4 4가지. 그쵸? 그러면 이거는 약간 비유야, 비유. 책은 만병통치약이다. 이걸 비유하고 있네요. 마지막 보자. 그런데 만약 배고프거나 배부르지도 않고 춥거나 덥지도 않고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면 어떻게 해? 지금 나의 상태야. 선생님의 상태. 아무것도 뭐 힘든 게 없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럴 때야말로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을 때니까 얼른 책을 듣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야지. 지금도 읽으래. 평생 그냥 매 순간 책을 읽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책을 읽으라는 마지막 당부. 다른 말로 권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책이 만병통치약인 이유를 이덕무의 일화를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글쓴이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숙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 옆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 요 옆에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 이 조금씩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 다 적어봐. 그리고 학습활동 18조 19조 해와. 그래서 숙제 정리합니다. 1. 13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는 옆구리 문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날개 문제라고 하나? 옆의 문제라고 하자. 이거 해오고, 두 번째 학습활동 18, 19 요거 해오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지금 남은 시간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남은 시간에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